안녕하세요. ICT 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봇 찰리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5G 네트워크 발전으로 코로나19 기간에 5G 인프라를 통한 레벨 4 수준의 원격 의료, 적외선 체온 검측, 무인 소독, 원격 교육과 온라인 재택근무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5G 체험 속도와 소비를 높이면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의 상황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의 5G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향후 5G 방향에 대해서 로봇찰리가 팩트에 기초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로봇찰리 많이 공유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한국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여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냈었죠. 한국의 KT,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5G 칩에서는 퀄컴이, 5G 네트워크에서는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드론 운영에서는 인텔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총 출동했었죠. 1200여 대의 드론을 컴퓨터 한 대로 실시간으로 조정해 평화의 상중인 오륜기를 구현하는가 하면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경기장을 360도로 돌아볼 수 있는 타임슬라이스 방식과 VR 기기로 경기장 곳곳에 원하는 자리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옴니뷰 방식의 중계 시스템으로 전 세계 팬들이 리얼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었죠.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데는 5G 통신의 핵심인 대용량 통신 기술과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5G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이 구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여세를 몰아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는데요. 먼저 3.5GHz를 바탕으로 기존 4G LTE 방식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는 NSA 방식, 즉 난스탠드얼론 방식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5G가 자율주행과 AI 및 클라우드, AR, VR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퍼스트 무버 전략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5G 유저들의 반응은 왠지 모르게 차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 11만 5천 개가량의 5G 기지국이 설치됐다고 하지만 실내나 지하나 외곽을 나가면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LTE 우선 모드로 사용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 정부의 첫 5G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5G 유저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사기당했다는 분위기죠. 4G LTE보다 5G 통신을 쓰면 무려 20배나 더 빠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고 엄청나게 했었죠. 통신 3사가. 이게 뭐냐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5G 품질을 측정한 결과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 평균 업로드 속도는 64.16Mbps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해 4G LTE 품질 조사에서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 업로드 속도가 42.83Mbps 대비 불과 다운로드 속도가 4.1배, 업로드 속도는 정말 말도 안 되죠. 1.5배 빨라진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5G 커버리지도 서울조차 100%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죠. 이통 3사 평균 서울 커버리지가 425.53km/평방미터로 집계됐는데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km/평방미터의 약 70%에 불과했답니다. 5G 유저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건물 안을 보면 백화점, 여객터미널, 대형 병원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인빌딩에서도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 세기 비율은 평균 61.93%에 그치면서 소비자들의 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에서는 이통 3사가 비무장지대나 시골 등에서까지 5G가 잘 터지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가장 광고를 해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는 다운로드 속도에서, LG유플러스는 커버리지에서, KT는 안정성에서 저마다 1등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부인 과기정통부에서도 품질 경쟁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시장의 5G 유저들의 요구하는 딴 세상 분들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6월 1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서비스 상용화 후 지난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55건이 접수되었는데, 소비자 불만은 기지국 불충분으로 인한 통신망 부족에 따른 통화 끊김이 아주 잦고, 그 다음에 LTE 전환 등 품질 불만이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이동통신사는 KT, SKT, 그리고 LG유플러스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5G 통신을 제대로 레벨 4 수준으로 가능케 하려면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5G 네트워크를 깔아야 하는데요. SKT를 비롯해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모두 보호 장비에는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장비, 즉 액세스 장비에서도 SKT, KT,
SKT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에릭슨, 노키아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LG U+만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 U+가 가장 빠른 5G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지 하나, SKT와 KT와 다르게 5G 특허수 및 표준 기여도 세계 1위, 엔드투엔드의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화웨이 장비를 LG U+가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사실은 글로벌 5G 장비 지난해 말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웨이가 35.3%로 1위, 에릭슨이 23.8%로 2위, 노키아가 20.3%로 3위, 삼성전자는 10.4%로 4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다가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화웨이는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시장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이런 전 세계를 지금 파고들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왜 노골적으로 5G 장비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보안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5G 네트워크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미국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후자라는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죽급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애플 CEO를 찾아가 5G 네트워크를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안했지만 애플은 우리는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고 면박을 했던 일화가 유명하죠. ICT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에코 서플라이 체인을 글로벌적으로다가 투명하고 오픈하고 평등하게 상호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퀄컴, 인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돕고 돕는 그러한 투명한 구조가 절대 필요한 거죠. 5G 네트워크가 아직 완성된 행태는 아닙니다. 구축되는 과정이죠. 유저인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인 투자와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것에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5G 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가 집계를 했는데요. 633만 9,917명입니다. 5G 서비스 1년 만에 드디어 600만 명을 돌파한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6개월 늦게 지난해 10월 31일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의 5G 속도가 놀랍네요. 지난 4월 2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우리로 치면 과기정통부가 발표에 따르면 금년 3월 말 1분기까지 중국의 5G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그 금요에서 10배가량의 차이가 나는데요.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볼까요? 영국은 15만 명, 미국이 10만 명, 스위스가 8만 9천 명, 이탈리아가 5만 8천 명. 한국과 중국의 5G 가입자 수를 합치면 글로벌에서 99%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즉 한국과 중국이 5G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2022년에 전 세계 5G 가입자 수는 5억 명까지 늘 거라는 전망 속에 중국의 5G 폰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글로벌에 출시된 5G 폰은 100여 종에 달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5G 폰 규모는 2,410만 대, 삼성전자가 약 830만 대로다가 점유율 33.3%로 2위 화웨이의 800만 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고, 이어서 비보 290만 대, 샤오미 250만 대, 오포 120만 대, 중국 상위 4개 업체의 5G 폰 점유율이 무려 61%입니다. 5G 첸 위안지, 즉 우리 돈으로 17만 원대 5G 폰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 등 중국의 5G 폰들이 로엔드에서 하이엔드까지 아우르는 가격 전략으로 유저들의 폭넓은 선택을 폭발적으로 받는 반면에 우리의 삼성, LG전자의 초기 5G 단말기는 하이엔드 고가 전략으로 나가면서 시장 장악의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삼성, LG에서는 중저가 폰이 출시된다고 하니 기대를 걸겠습니다.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도 5G 폰이 깜깜무소식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경제회복 전략으로 5G 인프라 구축에 서두르고 있는데요. 가장 앞선 국가는 중국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3조 통신사에서 올해만 31조 3,900억, 2025년까지 우리 돈으로 200조가량을 쏟아부어 중국 전역에 5G 인프라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열기가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 뜨겁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5GHz를 깔기 시작해 통신 3사가 10조 원가량의 5G 기지 구축비를 지출하면서 허리가 한번 휘청했는데요. 올해에도 3.2GHz를 비롯해서 28GHz에 10조가량을 더 투자해서 깔아야 한다고는 전부 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SKT를 비롯해서 KT, LG U+의 통신 3사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분기 매출이 급락한 이후에 이번 2분기 되어서야
이후부터야 언택트 특수를 모처럼 제대로 누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5G 통신 요금을 더 인하하라는 정치권의 강한 압박, 정부 여당 여야가 가리지 않고 했었죠. 또 정부가 연이어 발표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5G 통신망을 서둘러 구축하라는 압박으로 인해서 통신 3사가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과연 통신 3사가 이러한 대내의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만의 아주 멋진 선도적인 5G 네트워크를 제대로 깔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상 마치면서 글로벌 5G 시장에서 한국 대표 선수는 삼성전자 한 곳뿐이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5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원격 진료 등 5G 관련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꾸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게 로봇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5G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로봇찰리에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찰리는 더 따끈따끈한 ICT 최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